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윤은길 작품의 종탑 아래에서라는 소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소설은 전쟁의 충격으로 눈이 멀게 된 소녀와 그 소녀의 처지를 마음 앞에 하면서 이해하는 소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 저는 소설의 구조들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글의 구조도 작성을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본문 지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단, 전개, 이기, 절정, 결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글의 구조들 작성할 때 일단 발단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 부분은 여러분 교과서 151쪽부터 시작해서 155쪽 10번째 줄까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줄이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부분까지 되겠네요. 이 부분까지 10번째 줄. 자, 여기까지 해서 발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개 부분은 11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162쪽이 되겠습니다. 162쪽 22번째 줄. 자, 162쪽에 22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까지 22번째 부분까지 전개가 되겠습니다. 전개. 자, 그다음 이기 부분은 여러분 교과서 167쪽 18번째 줄까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위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정하고 결말 부분은 여러분이 같이 봐도 되고요. 문제집에 따라서 또 나눠서 봐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나눠서 보면 168쪽 18번째 줄까지. 근데 여기서는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자, 여기까지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절정, 결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의 구조도는 여러분이 다 보았고요. 이제 그 구조도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항들을 여러분이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단 부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발단 부분에서는 만남이 되겠습니다. 만남.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죠, 여러분? 네, 나와 명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개 부분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여러분 뭘까요? 화해가 되겠습니다. 화해.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구와 누구의 화해입니까? 네, 나와 명은이죠. 나와 명은의 감동과 화해.
되겠습니다. 자, 위기 부분에서는 종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종소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나와 명은이의 관계가 되겠죠. 자, 마지막 절정하고 결말을 같이 보고 있죠. 천재교과서에서는 절정 결말을 놓고 봤을 때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종이 울렸다는 이야기죠. 종이 울림. 당연히 관계는 나와 명은이 관계죠. 이렇게 글의 구조들을 여러분이 살펴보고 이제 바로 본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단 부분도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그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자, 아침에 등교하면서 자, 향하고 있었다까지.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걸 여러분이 알고 있죠. 자, 여기서는 나가 소년을 만나는 사건의 흐름에 무엇을 부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개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고요. 특히 이 개연성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보면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시대적 배경을 알리고 있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950년대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배경은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전쟁이잖아요. 공간적 배경은 전부 익산 시내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 네, 일사후퇴가 되겠습니다. 51년 1월 4일 서울에서 철수한 일이죠. 우리나라 정부가 중공군에 밀려서 일사후퇴. 여기서 포인트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부분이 됩니다. 뺏어서 새로 차지한 땅은 여기서부터 당최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부분까지. 이 내용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죠. 내용 보니까 승전 소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일반적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편파적입니까? 네, 편파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자, 승전 소식만 어떻게 여러분? 편파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다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속내를 나는 당최히 알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날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는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이 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즉 전쟁의 교착 상태를 우리가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또 그 다음 전쟁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극단적이고 잔인한 언어들이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선멸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예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극단적이고 잔인한 언어죠. 이런 잔인한 언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일상적 언어가 되어버린 거죠. 일상적 언어.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매번 그런 식이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버지는 요 부분부터 자, 요까지죠. 것이었다까지. 요 부분에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는 매번 그런 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는 냉혹하고 잔인한 전쟁의 실상을 어른 아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드러나 있죠, 이 부분에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매번 그런 식이었다는 것은 질문에 대해 답해주지 않고 윽박지르는 아버지에 대한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불만이 드러나 있죠? 불만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시간적 배경은 아까 한국전쟁 이야기했고요. 그냥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는 단어가 있네요. 네, 첫 줄에 있는 익산군청.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이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익산군청을 통해서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하나 여러분 더 살펴봐야 되죠. 익산군청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던 이유는 우리가 성격적인 측면을 놓고 볼 때 사실적인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설에서 어떤 용어를 여러분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죠? 지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체적 지명. 이렇게 구체적 지명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작품의 사실감을 높여준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현대시와 관련을 시킬 때 예를 들어 진달래꽃의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에서 약산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거든요. 이 약산도 작품의 사실감과 또는 실제감, 현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도로 현대시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세요. 자, 서울 산액이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째 줄이다면요, 이 부분이 21번째 줄입니다. 서울 산액이부터 온단 말인가까지. 자, 요 내용을 여러분 보면 시골 소년인 서술자가 자, 시골 소년인 서술자가 서울 아이들에게 갖는 여러분 어떤 시각이 지금 드러나 있죠? 한번 다시 볼까요? 서울 새내기들은 제 아무리 똑똑해 척해봤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탈이라고 속으로 비웃었다.
비슷하에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멀쩡한 고양이를 나비라고 부르다니. 지금 고양이를 명은이가 나비라고 지금 부른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닉네임을 부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나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팔랑팔랑 공주를 날리는 진짜 백인 나비는 대관절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옳단 말인가? 어때요, 여러분?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그렇죠. 부정적 시각이 드러나 있죠. 부정적 시각과 그 다음에 어때요? 자기 딴에 빠져 있는 뭡니까? 우월감이 드러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거기 누구? 여러분, 이때 거기 누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어조가 날카롭습니까? 부드럽습니까? 날카롭죠?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소녀는 상황이 파악되지 않자 불안감이 증폭되어 다시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어조가 되겠습니다. 자, 날카로운 어조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손에 든, 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는 손에 든 나뭇잎을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단박질을 놓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온 내용이 달달봉사예요. 달달봉사. 요 부분은 여러분 지금 나가 명은이 보고 좀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놀랐다라는 거죠. 왜냐면 명은이가 눈은 뜨고 있는데 앞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달달봉사다예요. 그죠? 이 부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눈을 뜨고 있는 소녀가 명은이죠. 소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앞을 보지 못한다 라는 요 사실을 알고서 어때요, 여러분? 상당히 놀랐겠죠. 놀랐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발달 부분이 끝났고요. 발달 부분의 전체 주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와 명은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구조도에서 한번 작성했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만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개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나는 학교가 피하기 무섭게 곧장 익산군수 간사로 달려갔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녀에 대한 나의 어떤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습니까? 그쵸? 호기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에 대한 나의 강한 여러분 가로 안에 한번 해주고 무엇이 행동으로 표현됐다. 행동으로 표현됨. 자, 뭐가 들어가요? 가로 안에. 네, 호기심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줄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거리를 재기이함인 듯. 여러분, 여기서는 소녀의 어떤 자세의 이유를 깨달은 거죠? 네, 부자연스러움이 되겠죠. 소녀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이유를 깨달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개를 좀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누구?
그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 다음 여러분. 어제 바로 그의 계집애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단박에 알아맞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면 거기 누구? 사람이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소녀와 나의 최초의 대화죠. 그래서 대화가 좀 드러나 있네요. 최초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소녀와 나의. 즉 서울말을 쓴 소녀와 사투리를 쓴 나가 대비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대비, 즉 서울 표준말과 그죠? 서울 표준어를 쓰는 서울 표준말과 그 다음에 촌동네에 쓰는 뭡니까 여러분? 사투리죠. 사투리가 대비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이여 했으니까 이여, 이건 사투리야 여러분. 자, 그러면 서울말로 된 소녀의 조심스러운 물음이 거기 누구여죠? 물음이죠, 물음. 서울말. 그래서 물음. 그 다음에 사람이여 이 말은 상대방을 안심시키려는 소년의 꾸밈없는 여러분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사투리가 나와 있네요. 그쵸?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집애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단박에 알아맞혔다. 이 말은 말 한마디로 나를 알아맞혔다는 이야기죠. 즉 소녀에게서 뭐가 느껴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신비감이죠. 그래서 신비감이 느껴진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알아맞히는 바람에 가슴 복판이 뜨끔 쑤셨다. 요건 여러분 소년의 뭐가 좀 드러나 있어요? 순박함이죠. 소년의 순박함. 또 여러분 한 번 더 분석해 보세요. 외모에 대한 나의 뭐가 드러나 있어요? 열등감이 드러나 있죠? 외모에 대한 나의 열등감이 드러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군수간사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간사에 살면서부터 자 벚구들이었다까지 요 내용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하나 또 잡아야 되는데 요 내용은 서울 내기의 어리석음이 지금 드러나 있죠. 그래서 서울 내기의 어리석음 즉 무시감을 나가 비웃고 있는 거죠. 요 정도로 봐주시고요. 비웃은데 자 이건 여러분 결국 뭡니까? 이 비웃었다는 것은 나의 뭐에 대한 보상 심리가 나타나는 열등감이죠. 나의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심리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쩌다가 그렇고 달달봉사는 돼야 뿔에 붙나 이런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소녀가 시력을 잃게 된 이유를 좀 묻고 있는 거죠. 소녀가 시력을 잃게 된 이유를 물음. 즉 여러분 요 이유를 물어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소녀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건드릴 수 없는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녀의 그 상처를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는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장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갑자기 이제 누가 나타나죠? 할머니가 나타나죠? 높아. 자, 머리가 희끗하면서. 그 다음에 나를 쏘아보는 중이었다. 쏘아보는 중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죠? 소녀의 애할머니가 나를 경계하며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나가 달달봉사가 무엇인지 소녀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행동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잡아주시고, 자, 행동 방해. 이유가 있죠, 여러분. 자, 예 하고 다급히 부르는 소리. 이 부분은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소녀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이튿날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세 주장 앞길 명석이에 지혜밥, 지혜밥이라는 게 나오죠. 지혜밥을 받아 뱃속의 해가 전혀 동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의 심리적 갈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간접적 표현. 자, 지혜밥의 유혹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 포인트 잡고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명은의 애할머니는 건우에게 무엇을 당부했을까? 여러분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자, 금기사항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부모 이야기죠. 두 번째,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는 장례 이야기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구만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이렇게 또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딸구만은 뭐냐면 딸을 그만 낳으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명은이를 만난 후 달달봉사는 나쁜 말을 사용한 채 하나가 내 기도 속에 덧붙였다. 자, 명은에게 했던 말을 반성하고 있는 거죠. 명은에게 했던 말을 반성하고 있음. 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고. 자, 여기 보면 명은이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결코 시골된 맘만 집을 상대가 아님을 서울대기 기반도 일깨준 확실한 증거물이 될 것이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죠? 태어나는 명은에게 나가 주고 싶었던 선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전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죠. 그래서 여기는 전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의미 있는 선물은 아직 명은이 애할머니가 말한 금기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금기사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나죠. 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더욱 예뻐 보였다까지.
자, 명언에 대한 나의 호감이 드러나 있죠? 호감. 자, 그다음 멋졌고, 여기서부터, 자, 웃기부터 했다까지. 특히 여러분, 희죽이죽 웃기부터 했다. 희죽이죽.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잘 잡아줘야 됩니다. 네모땡이 하나 치시고, 희죽이죽. 자, 나는 괜스레 희죽이죽 웃기부터 했다. 자, 안에 들어갈 말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희죽이죽이 되겠네요. 이런 거 잘 봐둬야 됩니다. 자, 나의 순박성이 드러나 있는 거죠? 나의 순박함이 드러나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명은이가 예뻐 보인다고 생각했음을 쑥스러워한다. 그래서 이 쑥스러움도 드러나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둔, 자, 여러분 뭐 선물 보따리, 이 부분이 좀 전항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되겠죠. 전항, 전쟁에 관한 사항들 전항이라고 불러요. 전항 소식.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트루먼 여기서부터 지금 숨가쁘게 전했다 이 부분. 여기서 여러분 금기사항 두 번째가 아까 사람이 죽고 사람이 죽이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부분 명은이 할머니가 말한 금기사항을 지금 어기고 있는 내용이 되네요. 지금 명은에게 신명나게 전쟁 소식을 전함으로써 이건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금기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 해당된 금기가 되겠네요.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죽이는 이야기, 금기사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은의 눈이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당연히 휘둥해질 수밖에 없죠. 즉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에 뭘 먹은 거예요? 명은이는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명은이의, 보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반응을 이를테면 저보다 훨씬 아는 게 많은 상대에 대한 우려움을 표시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더욱더 신떨림에 꼬부라졌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죠. 좀 어때요 여러분? 명은의 반응에 대한 나의 오해가 좀 드러나 있는 거죠. 자, 명은의 반응에 대한 나의 오해. 이런 거 우리 한자성어 여러분 뭐라 불러요? 이런 걸 아전인수가 되겠습니다. 아전인수. 즉 나의 태도는 아전인수죠. 뜻풀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다음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넘으시고, 가자나 먹으라고 전학 이야기를 그만하라는 간접적인 표현이죠. 가자가 나왔으니까 간접적 표현. 자, 그 다음 또 명은이의 예양 묘사가 쭉쭉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입술을 부르르 떴다, 눈꺼풀 나랬다, 이런 걸 우리가 예양 묘사라고 부릅니다. 예양 묘사. 저 불편한 심기에 내면적 갈등이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명은이의 권유를 받아들여. 그 다음에 걸 더 드리기 시작했다까지. 요거는 뭐예요? 나는 명은의 심리 상태를 눈치채서 눈치채지 못해요.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근거가 나와 있죠? 여기 아무도 눈치채고도 없이 이렇게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거죠.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즉 나는 명은이에 받은 충격과 거부의 간접적인 표현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또 볼까요, 이분? 나는 득에 찬 목소리로 또 그날 제 선물을 전했다 했잖아요. 이 부분은
일이, 여러분 보세요. 득이란 것은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면 만족해야 하는 거 뽐내는 거잖아요. 근데, 요 내용을 놓고 볼 때 명은이의 전학 이야기를 싫어하는 것을 아직도 내가 어떻게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함. X.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사람을 죽인 이야기가 또 나오네. 영국군 해가지고 사수였다까지. 그죠? 두 번째, 금기상.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그죠? 자,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명은의 소나기에서 여기서부터 자, 굴러 떨어뜨렸다까지. 이 내용은 명은의 내면적 갈등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은의 심리적 불안감이 드러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불안감. 그 다음에 명은이의 그런 반응이 나는 일종의 감동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여기서 뭐 여러분 충격으로 인한 반응을 감동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터지네요. 듣기 싫다. 그만두란 말이야. 저 나에 대한 명은이, 이런 뭐예요, 여러분? 나에 대한 명은이. 분노감이 좀 드러나 있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를 듣기 싫다는 요 부분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제발 그만둬라 했으니까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예, 직접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경님의 농무라는 시에서 이제 여러분 벌써 배우겠지만 아마 4반, 7반까지는 농무라는 시를 또 학교 오면 배울 겁니다. 거기에 원통하다라는 여러분 시어가 있어요. 그것도 직접적 그 표현이 되죠. 직설적 토로니까 연관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듣기 싫다. 근데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서 명은이의 심리와 자, 나의 심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대비해 봅시다. 명은이의 심리는 간접적 지시죠. 나의 심리 어떻게 보면 직접적 지시죠.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네요. 그죠? 자,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 가버려 가란 말이야. 참다 보다 명은이가 화를 내고 있는 거죠? 화. 네,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보겠습니다. 자, 명은이가 애할머니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에 비었다까지. 이 내용은 여러분, 명은이가 왜 화가 났는지 알지 못했던 나가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네요. 이제 깨달음.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질문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종소리가 나올 겁니다. 종소리 땡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소리는 나와 명은의 하의 매개체가 됩니다. 하의. 하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즉 갈등 해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으면 들어와서요. 거기 서 있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명은의 책망이죠. 나의 잘못에 대한 용서와 하의 요청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의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꾸짖 반, 가음 반 이런 단어가 있네요. 이게 이 말은 어때요, 여러분? 즉 전향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꾸짖음과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반가움이 있죠. 그럼 여기는 꾸짖음과 반가움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일종 3일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3일종이 뭔데? 이것은 나와 명은이의 갈등 해소가 되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갈등 해소 기획의 소재 3일종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트마 여기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비워졌다까지.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딸고만이 아버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우스꽝스러운 모습. 자, 이건 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중간고 때 배웠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건 소설에서 인물의 그쵸? 희하가 되겠습니다. 희하, 희하하. 우스꽝스러운 모습. 문학 용어예요. 중요합니다. 자, 또 한 명 넘기시고 여러분. 자, 득이양양해서 이 부분. 자, 너기야 신이 하며 마구잡이로 떠벌렸다. 지금 명언을 웃게 만든 것에 신이 떠든나죠. 지금 나의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 있죠. 순수한 마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타고 여기서부터 까닭이었다까지. 즉, 명언을 배라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네요. 즉, 배려감이 드러나 있네요. 그죠? 자, 배려감이 드러나 있고, 그 다음 내가 어때요, 여러분? 많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도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고만이 여기서부터 자, 계속 해봐 했어요, 여러분. 그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딸고만이 아버지 이야기의 사건 전개 어떤 기능을 하나를 우리가 이제 날개문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명은이 교회 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령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고만이에서 정말 괴짜였다. 이 부분 인물에 대한 분석이죠. 즉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 요약적 서술이라죠. 요약적 제시. 소설에 흔히 쓰고 있는 서술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전개까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는 얼굴이 온통 여기서부터 직군했다까지. 즉 종을 치는 일에 온힘을 다하여 몰두하는 모습이죠. 즉 자신의 일에 소임을 다하는 충실한 인물임을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개 주제를 쓰고 오늘 이 시간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명은의 감동과 하애가 드러나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